지금 이 극심한 탐욕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 그 어딘가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02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가 현재 91% 수익률까지 올라가며 가장 먼저 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48% 수익률과 5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국내 계좌 나스닥 두배 환해지 종목이 81% 수익률로 USD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100%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전 100%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산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500% 수익률을 넘어 1000%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이 FOMC 파월 발언 이후 계속 내년 초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믿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다시 빅테크가 또 상승을 이끌었다 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애플만 0.85%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애플은 특허 침해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애플워치 일부 기종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애플이 어떤 특허를 침해했나 라고 살펴보니 애플워치의 혈액산소 측정 기술에서 마시모 의료 기술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 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갈 수 있다 라는 우려에 소폭 하락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빌 에크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엄청난 심리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 다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빌 에크먼이 10월 24일 저 꼭대기에서 장기채 공매도 청산했다, 이제 안 한다 라고 밝히며 치솟던 장기채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 급락하며 3%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국채금리 때문에 하락했던 증시는 국채금리가 급락하자 반대로 급등하기 시작하며 드디어 올해 세 번째로 극심한 탐욕 구간 익스트림 그리드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더 오르더라도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기다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임에도 말이죠.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포지수와 S&P 500 상관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위 그래프가 S&P 500, 아래 그래프가 공포지수인데요. 현재 공포지수는 77까지 치솟았고 저번에 80까지 올랐었던 상황입니다. 과거 이와 비슷하게 올랐었을 때, 그리고 극심한 탐욕 구간이었을 때, 그때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1월에 극심한 탐욕 구간 익스트림 그리드에 진입했었습니다. 최대 82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 증시는 엄청 많이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더 오를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국 주가는 일시적으로 눌림을 주며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다가 저때 웅덩이가 파이며 121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5% 이상 싸게 매수했죠. 자, 그리고 다음 극심한 탐욕 구간은 약 7월쯤에 있었는데요. 이때 익스트림 그리드에 진입했고 최대 83까지 치솟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포모에 이끌려 매수를 눌렀던 시기, 모두 몇 달 전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8월, 9월, 10월 조정장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저 탐욕 구간에서는 기다렸다가 8월부터 서서히 줍기 시작했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자리, 즉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현재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다시 극심한 탐욕 구간입니다. 얼마 전 80까지 찍었었고 현재는 77인데요. 이 구간이 좀 더 지속되면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치 7월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좀 더 길고 좀 더 많고 하락은 좀 더 짧고 좀 더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결국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과하게 상승했을 땐 잠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솔직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극심한 탐욕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 그 어딘가이기 때문이죠. 다만 얼마나 상승이 좀 더 지속될지, 어디까지 하락하고 언제까지 하락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면서 현재 1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후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며
포모에 이끌립니다. 그렇게 고점에 매수하여 물리고 결국 웅덩이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다수 99% 개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패닉하며 싸게 매도한 주식을 우리 극소수 웅줌러들이 웅줍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웅덩이에서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합리화하면서 매수하실 건가요? 지금은 RSI를 보더라도 그리고 공포 지수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포착되고 있으며 제가 신용하는 블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봐도 현재 70 위로 올라가며 단기적인 고점 부근 그 어딘가라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지금 구간은 고점 그 어딘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오른 가격에 사더라도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웅덩이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물리실 거고 남들보다 회복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왜 성공한 극소수 투자자들이 아무 때나 사거나 올랐을 때 사지 않고 왜 떨어졌을 때 싸게 사는지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이 있으면 다시 하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상승이 더 길고 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구조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세요. 결국 기회는 오게 되어 있고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일단 중기적으로는 계속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가장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1982년 이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그 후 주가는 엄청난 상승, 우상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작은 웅덩이가 계속 보이죠? 저때 우리는 적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이 FOMC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자신감과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승리 선언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982년 폴 볼커 승리 선언 이후 주식시장이 엄청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년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또 생겨나고 있는 비교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말 고생 많았죠? 다우, S&P 500, 나스닥, 미국 3대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 약 700일 만에 거의 2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2022년 내내 영상을 찍고 마이너스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약세장은 끝나게 되어 있다.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끝나게 되어 있다. 이 하락장이 지금은 위기로 보이겠지만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최고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많은 공부와 투자 원칙,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버티고 용기 내서 웅줍하셔라 라는 영상을 매일, 매주, 매월 찍고 공유드렸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이때 공포에 용기 내서 웅줍했었죠. 우리는 이 용기라는 것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최악의 상황에 매수라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계좌를 최대한 오래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씨앗, 웅줍이 결국 시간이 지나 달콤한 열매, 즉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1년 전에 강조드렸었습니다. 이건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10년 만에 부자 될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부자 될 기회를 이번에 잡으려고 용기 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2022년부터 버티셔서 지금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신 웅줌러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락장을 버텨낸 겁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했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하락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텨낸 경험, 그리고 그걸 수익으로 바꾼 지금 이 경험, 이 경험들을 앞으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이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웅줍하고 오즈라고, 또 웅줍하고 오즈라고 말이죠. 자, 만약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작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지금 포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년의 기회 또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을 잊지 마시고 그땐 꼭 냉정하게 웅줍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 기회가 조정장이 될지 하락장이 될지 대폭락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줍줍하면 된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린치는 이런 말을 했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작년 2022년 하락장을 되돌아봅시다.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역대급 속도의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우려, 은행 파산이라는 엄청난 악재들과 비관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터 린치는 이 비관론을 무시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명언을 남긴 건데요. 이 명언대로 비관론을 무시하고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줍을 했다면 이번 수익을 그대로 다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웅덩이가 지금 상승하고 나서 보니까 왜 위기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인지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또 하나 얼마 전 돌아가신 찰리 먼거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명언은 또 뭘 뜻하는 거냐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8월 조정장을 살펴봅시다. 이때 7월 고점에서 즉 극심한 탐욕 구간이었을 때 제 계좌가 6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팔지 않고 가만히 보유했더니 단기적으로 제 소중한 수익금이 거의 0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찰리 먼거가 말한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이겠죠? 즉 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 즉 수익이 0원까지 떨어졌을 때 버티고 웅줍으로 대응한 결과 결국 다시 주식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더 높은 수익 1억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내 소중한 수익금과 자산이 떨어지는 시기는 항상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으로 나쁜 시기를 견디면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약세장보다 강세장은 훨씬 길고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팔고 도망쳤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고 만약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3월 은행 파산 사태 때 도망갔거나 올해 8월 국채금리 급등 때 도망갔으면 지금 이 상승을 또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결국 자산의 등락에 적응해야 합니다. 내 자산과 수익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나 내 자산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웅덩이가 파였고 기회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그 기회를 잡고 단기적인 투자 성적을 견뎌낸다면 이제 부자가 될 투자 원칙을 만드신 것이고 투자 철학,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즐웅줍 투자 원칙입니다. 지금 곧 제 주식 계좌 자산은 4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3억을 찍었다고 자랑했는데 말이죠. 돈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효과라는 것이겠죠. 나중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날 겁니다.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시간이 활용되어야 한다. 세월을 활용해야지만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강조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목표 시간이 바로 2030년이라는 목표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경제적 여유, 자유,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함께 동행하셔서 같이 부자가 되는 웅줌러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